중국이 그렇게 중남미에다가 유독 돈을 그렇게 쏟아부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원자재 확보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도 이제 많은 원자재들이 나긴 하지만 어떤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중국 중심의 뭔가 공급망을 재편하는 장기적인 플랜들도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원자재를 확보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1대1로라는 어떤 장기적인 정책도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광물의 1대1로를 추진하면서 사실 광물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인프라, 그 다음에 광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중국이 중남미에 대한 투자의 어떤 이런 영역들을 보면 광업 분야, 채굴, 인프라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두드러지게 아주 나타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국이 이 중남미 국가들 아까 조금씩 뭐 멕시코 다르고 이곳 다르고 해주셨는데 어느 나라에 가장 투자나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데이터를 보면 이제 순서를 제가 보면 브라질, 칠레, 페루 이 순서대로 최근 한 5년간은 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 세 개 국가들이 브라질도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칠레 역시 페루 역시 그 원자재가 워낙 풍부하고 특히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방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색깔에 따라서 크게 대외 정책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면들이 좀 적어서 아마 그런 점들이 중국이 칠레에 대한 투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에서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시기에 낮춰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일단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룰라 대통령이 올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어떤 역량들을 발휘하고 싶은데 일단은 남미 국가들의 통합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이제 뭐 탈달러 또는 이제 예를 들어 브라질과 중국이 교역을 할 때 결제를 이제 각자의 통화로 브라질은 헤알화, 중국은 위안화로 결제하자는 것을 합의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친중으로 가져가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중 경쟁,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중남미도 실리적인 어떤 외교 또는 실리적인 이득을 챙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이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증해 왔는데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거리적인 어떤 금속성이 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어느 쪽으로도 한쪽으로는 완전히 쏠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펴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중국의 어떤 편들기라기보단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중남미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결속의 의미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출연해 주시는 서강대 박현대 교수님이 중동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거기서 이권을 챙기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최근 신냉전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남아메리카도 남미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예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 미국 중국 간의 어떤 줄다리기 속에서 어떠한 실리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남미 입장에서는 기회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이제 남미 공동 화폐 얘기가 나오면서 후보가 두 개라고 이제 외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하나가 브라질 헤아라고
하나가 중국 위안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를 공용화폐로 쓴다고? 뭐 이런 물론 이제 뭐 될 네.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미국 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건가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남미, 특히 이제 그 남미의 공동체들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좀 봐야 할 텐데 일단 아르헨티나가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죠. 네. 매우 어렵고 외환 보유고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IMF로부터 구제금융까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남미 지역에서 하나의 통합체를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과거 재임 1기, 2기 시절이라고 부르는 과거 시절에도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메르코수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런 네 개의 국가들에서 아무래도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특히나 브라질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이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통합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 텐데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렇다 보니까 달러를 벗어나는 탈달러의 어떤 움직임도 보이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룰라 대통령의 어떤 과거 이전 정부와는 매우 다른 어떤 친중적인 행보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도 보내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